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오늘은 12월 24일을 제가 촬영을 하는데 날씨가 아주 무척 춥습니다. 저도 이 스튜디오가 그렇게 따뜻한 데가 아니라서 동백에 이렇게 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하겠습니다. 한국은 지금 거대한 정치를 시험하는 중이다. 한국의 정치계는 지금 거대한 시험을 하고 있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로남불당 민주당 당원들의 정신세계를 한번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대통령과 이제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들, 김앤장의 변호사들과 어울려서 심야에 술 파티를 했다는 괴담, 그야말로 만들어낸 괴담을 기자도 지냈고 또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국회의원 김의겸이 다른 자리도 아닌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폭로하며 국회를 아주 개그 콘서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징계는커녕 제19 감싸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흠집 낼 수만 있다면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내뱉고 보는 게 내로남불당 체질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도 그건 한참 후에 일어날 일이고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박수를 받는 게 더 중요하고 국민은 곧잘 잊어버리니까 믿지는 장사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런 홍명랑한 폭로도 과감하게 하는 겁니다. 김대엽의 병풍 조작, 죽은 장자연을 팔면서 윤지호가 이제 헛소리했죠. 그 소동, 최근에 전기와 수도 사업을 민영화한다는 그런 괴담까지 만들어내며 민주당의 선동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미국 잠수함과 충돌이라고 하고 미국산 잘 아시지만 쇠고기 그 광우병 소동, 또 세월호를 고의 침몰시켰다는 얘기죠. 청와대에서 구판을 했다는 등 접대부 줄리, 지금 대통령 부인이 줄리다 그런 설등. 민주당은 도저히 정치를 하는 정당이라고 할 수 없는 정신세계에 푹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국가의 제1정당이 300석 중 169석을 갖고 있는 제1정당에 어째서 이런 지경까지 왔을까요? 우선 개딸과 문바들이 받쳐주는 민주당에 대한 공고한 국민지지 27%가 있습니다. 내로남불 지지하는 국민이 37%라는 여론조사가 있지만 이건 90% 안팎에 흔들리지 않는 호남의 지지를 감안하면 전국적인 그 평균 내로남불당 지지는 37%가 아닌, 여론조사에서 곧잘 나오는 37%가 아닌 27% 정도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겁니다. 이들이 바뀌지 않는 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들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한 민주당의 정신세계는 바뀌지 않습니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한국 정치의 최대 문제는 다름 아닌 민주당 그 자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제3자가 나서서 고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깨끗해지기를 기다릴 수밖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제는 당 대변인 아니라 대변인 하레비가 나서서 폭로해도 믿어야 하나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들은 민주당 의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정치인으로서의 정도를 배우십시오. 눈앞에 당락, 권력을 쳐다보고 이 정치를 배우면은 결코 성공한 정치인, 존경받는 정치인이 될 수 없습니다. 감옥 담장 안으로 굴러떨어지는 유력 정치인을 볼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필귀정이긴 하지만 참 딱한 일입니다. 이태원 참사 그 유가족들이 드디어 이제 진상규명, 또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내걸고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자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어떻게 쉽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진상, 그 이태원 참사의 사실은 좁은 골목에 많은 사람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생긴 압사사고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누가 기획한 것도 아니고 의도한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지도 않은 단순 사고입니다. 정부는 사고 가능성을 예측하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정부의 사과는 예견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한 사과, 그 이상 더 나아가기 어려워 보이는 게 아주 상식입니다. 그러나 개중에는 아마도 제2의 세월호 길을 걷기로 작정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디어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내걸고 단체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드디어라는 말을 쓰니까 뭐 기다렸다 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시지만, 또 이건 대뜸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는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놓고 좌파 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우려먹었습니까? 7, 8년에 걸쳐 7차례의 조사를 하고도 딱 부러지게 결론을 내놓질 않았습니다. 나라 돈은 또 얼마나 갖다 썼습니까? 이게 모두 대통령이 희생된 학생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벌어진 일입니다. 너희들 죽음이 내가 대통령 되는데 크게 도움이 됐다는 뜻, 그런 거 아닙니까? 최근 퇴임한 문재인이 어디선가 또 어울리지 않는 고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먼저 번에 실수를 덮기 위한 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다는 말은 자기가 항상 쓰는 별 뜻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일부러 또 썼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이번만은 이 눈치 저 눈치 보지 말고 엄정하고 공정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툭하면 진실 하는데, 진실은 내 맘에 드는 결과나 결론이 아닙니다. 진실은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만에 하나 우연이니 진상규명이니 하며 세금으로 사무실 얻고 월급 받고 정부 상대로 흥정을 하겠다고 하면 이것만은 절대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정부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원칙대로 대응해야 합니다. 국민은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부의 보상 요구할 것은 당당하게 요구하고 법정에서 다투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정부가 진정 어린 사과를 하라는 것도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한 번 사과는 3번 사과가 되고 3번 사과는 5번, 7번 사과 요구가 됩니다.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진정성을 재는 무슨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국민 입이 벌어질 정도의 의료금을 정부가 세금으로 지급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되는 겁니까? 할로윈 참사 예측을 못했다는 것이 왜 사과할 일인지, 흡사 정부가 행사 참가자의 죽음을 유도하고 만들어낸 것이라고 떼를 쓰려는 것은 아닌지, 앞으로 주장하는 방향과 사태 진전을 국민은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태로 국민은 너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배우지 않아도 좋을 인간의 치사한 내면까지도 훤히 알게 됐습니다. 세월호 사태는 사실을 밝혀야 할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감정을 자극해서 정권을 잡는 데 지겹도록 이용했고, 정작 원인을 밝혀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데에는 관심이 없었다는 게 본질입니다. 세금을 들여서 6, 7차례나 진상조사를 하고도 결론을 못 내고 안 내는 이유는 정부가 전문가를 배제하고 오로지 정부 편을 드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여론을 끊임없이 조작해 정부 운영에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이태원 사고는 이 전철을 다시 밟으면 안 됩니다. 죄 없이 죽은 사람들이 가엾다고 해서 정확한 원인을 밝힌다는 핑계로 끊임없이 조사하고 진상규명하고 위원회 만들고 그 위원회에서 월급 받는 오렴치한 행동을 눈감아주면 안 됩니다. 정부 돈으로 기념관 짓고 거기에 빌부터 생계를 유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정부는 과감하게 거부해야 합니다. 기념관은 정 필요하다면 유가족 모임에서 지을 수는 있겠죠. 국민은 그런 데 쓰라고 세금 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국가와 사회는 언젠가는 혹독한 대가를 치릅니다. 역사 얘기를 한번,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해가 1392년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 차례
1392년에 조선의 개국, 또 100년 후 1492년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또 100년 후 1592년에 임진왜란을 잘 기억해 두시면 한국사와 세계사를 연결해서 이해하는 데 아주 유익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외우기도 좋습니다. 100년 터울로 1392, 1492, 1592년입니다. 아주 외우기 좋죠.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기 20년 전에 중국에는 고려를 지배했던 몽고족의 원나라가 비실되고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고려는 재빠르게 원을 버리고 명의 입조, 즉 신하의 나라로 들어갑니다. 입조한다는 거, 들어간 입자, 아침 조자. 입조란 말은 신하로서 아침 조회에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역사학자 중에는 조선시대에 중국에 팍 엎어져 날 잡아잡쇼 하고 엉겼던 게 우리의 본마음이 아니고 큰 나라에 붙어 있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현명한 외교술이었다고 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억지입니다. 그 전에 고려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중국을 어떻게 대했나를 비교하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게 1392년이니까 24년 전인 1368년에 고려 말 이미 명나라에 알아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고려 말에 이미 명나라에 이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실은 고려 조정의 실질적인 권력자는 왕도 아니고 이성계였던 겁니다. 그 당시. 하지만 명나라는 이성계를 고려 때 재상 이인임과 같은 성주의 씨라고 하면서 어쩌고저쩌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성주의 씨 이인임은 몽골을 따르던 친원파였는데 전주의 씨 이성계가 이인임과 같은 성주의 씨라고 자기네 기록에 써버린 겁니다. 이 기록을 고치려고 조선의 왕들은 150년 뒤까지도 죽을 고생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바로 이 죽을 고생한 이 이야기입니다. 이성계로부터 150년이나 지난 1537년, 1392년에 이성계가 조선을 세웠으니까 그로부터 150년이 지났을 당시에 왕이 중종인데 이 중종이 골룡포를 입은 채 평복을 입은 중국 사신들을 따라다니며 경복궁 경회루에서 궁궐 구경을 시켜줘야 했고 사신들은 궁중의 왕 앞에서 기녀들 얼굴에 먹물을 뿌리며 글씨를 쓰기 위해서 먹을 갈죠. 먹물을 뿌리며 박장대소를 하지 않나 남의 나라 왕을 궁중에서 데리고 놀았습니다. 그 사신들이 한양에 도착했을 때는 명나라 사신이 가져온 황제의 칙서라는 게 황제의 편지죠. 그 칙서를 향해 5번 절하고 마지막 절을 할 때는 3번 고개를 숙이라는 이게 3배 5배 3고두가 되겠네요. 해계망측한 요구를 했고 이는 이후 조선왕들이 명나라 친서를 받을 때면 행하는 예법으로 굳어버립니다. 명나라 사신들의 미친 짓은 밤늦게 자정까지 계속됐고 중종 이하 대신들은 이 중국 사신들의 쇼를 묵묵히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런 못된 버릇을 못 고치고 안 고치고 있는 게 지금의 시진핑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을 초청해놓고 10끼니 중 8끼니를 혼자 먹도록 내버려뒀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다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 거죠. 사실 이 말을 다른 사람도 아닌 트럼프가 기자들에게 꺼낸 겁니다. 그때 문재인은 외교부를 통해 유감 정도가 아닌 시진핑은 거짓 지도자 그런 성명을 냈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이런 중국이 해외에 비밀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외 곳곳에 중국인 없는 곳이 없지만 그 중국인들 편의를 봐주고 보호한답시고 자기네 경찰을 데려와서 비밀리에 경찰관서 비슷한 걸 운영하다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정 필요하면 주재국의 경찰력을 영사 채널을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협조를 받는 거지요. 그걸 몰래 경찰을 보내서 그것도 중국 정부에 비판하는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대구 시내 한복판에 왜 중국 비밀 경찰들이 사무실을 차려야 합니까? 서울 강남구에 그 중국 음식점이 바로 그런 경찰서로 판명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이 중국 곳곳에 군인과 경찰을 보내서 탈북자를 색출하니까 아마 이걸 본뜬 모양인데 중국 정부가 이렇게 몰상식합니다. 이미 세계 50개국에 103개의 경찰 사무실이 생겼고 유럽과 캐나다, 네덜란드, 또 카나다는 이미 사무실 폐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에도 최소 한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강남에 있는 중국 음식점입니다. 정부가 바로 조사에 들어갔고 오늘이 금요일 24일인데 그 음식점이 문을 닫겠다고 이제 그 바깥 문에 써붙였다고 하네요. 조폭 출신의 그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동남아 어느 국가에 숨어 있다고 해서 우리 경찰이 그곳에 가서 김성태를 체포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현지 경찰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중국 경찰이, 그것도 비밀 경찰이 왜 한국 땅에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한치도 느슨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가 보여줍니다. 또 시진핑이 그 역사를 다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공자학원 23개도 감시를 철저히 해서 스파이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학원 하나에 연 1억, 2억 원의 돈이 연구비로 지원되고 거기에 근무하는 연구원이 중국에 초청받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목을 매는 대학이 아직도 있습니다. 공자학원에서 모택동 사상을 배운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감사합니다.